개성공단을 폐쇄하기까지의 과정,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.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내놓은 결론에 따르면요.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2016년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내리자 바로 이틀 뒤에 폐쇄 명령이 통보됐단 겁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도대체 누구와 이런 협의를 했고 결정을 내린 건지 혁신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어제 이 뉴스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분들은 뭐니 해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겠죠. 예,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던 지난 2월에 저희 뉴스쇼하고 인터뷰했던 분이 계시죠. 개성공단 입주업체 홍진패션을 운영하던 정종탁 대표신데요.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? 예, 지금도 베트남에 있습니다. 베트남에. 올 2월 인터뷰 때 베트남에 건너가서 거기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상태신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무슨 공장에 계세요? 제가 의류 봉제를 했었으니까요. 예. 우리 공장에서 생산 관리해주고 있습니다. 의류 공장에서 관리직으로. 네. 어제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한 그 조사 발표 들으시고는 어떠셨습니까? 참담하죠.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미친 정부하고 미친 강요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미친 비서관에다가 네?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개성공단을 한순간에 이렇게 폐쇄시켰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하고 예. 그건 일단 불법이잖아요. 그렇죠. 네? 예. 또 그 말을 전해들은 외교 수석 비서관이나 또 지시를 국민한테 전달한 통일부 장관이나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이죠.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이행해버리는가 그 말씀이세요? 그렇죠. 그 공단을 만들려고 예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간을 밤잠 못 자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해서 만들어놓은 공단 아닙니까? 예, 예. 네? 그걸 어떻게 개인의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문 닫어 이러는다고 폐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? 아니 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 그 통일부 주무부처였던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폐쇄는 안 된다. 단계적 폐쇄를 하자라고 제안은 했다 그럽니다. 근데 이제 묵살이 된 거죠. 그런데 통일부가 뭡니까? 우리 민족의 안내를 보장하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? 네? 예. 법적 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 같으면 통일부 장관은 강력하게 난 이걸 못한다고 했어야죠. 그리고 자기들 단계적 폐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시 있던 사람들 얘기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들은 사람도 없잖아요. 핑계일 뿐이다 이제 와서는. 그럼요.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요구했어야 된다. 그렇죠. 대통령한테 외교 안보 수석한테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럼 내가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보겠다 하든지. 예. 네? 알겠습니다. 결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 결정 라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 너무했다는 말씀하셨는데. 미친 정부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돌이켜보면요, 대표님.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. 그러니까 참 갑작스러운 결정이겠다 싶었던 정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죠. 많이 있었죠.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. 어떤 거 기억나세요? 어떤 게? 제가 2월 5일 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하고 만찬을 했어요. 2월 5일이면은 지금 결정이 이게 2월 8일에 났다 그러는데 3일 전이네요. 그렇죠. 예. 그때 입주기업에서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고 그랬으니까 불안하니까 예.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죠. 개성공단은 별 문제 없겠습니까? 예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전혀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. 마음 놓고 사업들 하셔라. 이런 얘기를 2월 5일 날 저녁에 한 거예요. 통일부 장관이요. 네? 3일 전.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기 3일 전이고 폐쇄 결정 발표하기 5일 전 만남에서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네요. 그렇죠. 그때만 해도 걱정 마시라. 그렇죠. 걱정 마라. 그러니까 그 다음날 6일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. 예. 원부자들 다 올려 보낸 거예요. 개성공단이 몇 번 이렇게 폐쇄됐다 열었다 몇 번 했잖아요. 했죠. 예. 그러니까 입주기업에서도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니까 예. 원부자들 필요한 양말, 기계나 이런 것도 필요한 양만 딱 올려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올려갔는데 통일부 장관이 5일 날 그렇게 하니까 6일 날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. 그래서 피해를 더 키운 거죠. 아하.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말하는데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원 부자재 그걸 그냥 많이 올려 보내셨어요. 북으로.
그렇죠. 예, 그런 얘기예요. 그 싸그리 하나도 못 갖고 오신 거죠? 하나도 못 가졌죠. 하나도. 에이, 참 얼마나 이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씀이세요. 또 있습니까? 최소한도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. 거의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.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심증 일상 물증이 없으니까 예, 우리는 더 이상 강하게 정부에다 항의할 수가 없었죠. 그렇죠. 발표가 나던 당일 2월 10일 그날 아침 기억나세요? 어떤 식으로 발표를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지? 2월 10일 날 한 12시쯤에서 입주기업 회의에 참석하시는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. 예, 예. 지금 통일부에를 오라고 그래서 통일부에 가는데 예. 형 기분이 안 좋다. 휴일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통일부에 들어오라고라는 것이 찝찝하다. 그때가 이제 설 그러다가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. 예. 예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 가시고 나서 무슨 일 있으면 좀 전화를 주세요. 그랬더니 2시에 전화 왔더라고요. 예. 회의 끝났다고.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5시에 발표한다. 네?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. 한 5일 전에 통일부 장관께서 입주기업 대표들한테 걱정하지 마라. 개성공단 폐쇄나 중단이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말한 사람이 5일 후에 방송에 나와서 폐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. 그 길로 모두들 짐을 싸가지고 뭐 기계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게 지금 2년이 흐른 거네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죠. 제가 뭐 작년에는 정부 기관 국회 안 다녔는 부서가 없죠. 예. 근데 결국은 이게 대단한 바위치기구나.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. 여기로 온 거죠. 베트남으로 가셨어요. 어떻게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비빌 언덕이 없든가요? 어떻게 베트남까지 가셨어요? 한국에서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채무가 있잖아요. 빚이 있죠. 제가 그래도 거래 업체들은 제가 원부저대금 거의 다 줬어요. 그러나 은행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었어요. 제가 그래서 사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예. 여기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대표님이 베트남에 있는 의류 공장에 가가지고 취직을 하신 거예요. 종업원으로. 예. 신용불량자 되고 여기서 뭐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거기까지 간. 아유 가서 참 뭐 이거 속이 타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셨을지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억울하죠. 너무너무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. 예.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정부에서 공장 만들어 놓은 데다가 와서 작업하라고 그래서 일거리 없으니까 그 입주기업에 이 업체 저 업체 내가 오다 줘가지고 가동시켜주고 그 죄밖에 없어요. 정부 믿은 죄밖에 없네요. 정부 믿은 죄밖에. 네,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정 대표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얼마나 고생이신 거예요 지금. 더더욱이 가슴 아픈 것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둘이 있는데 이제 뭐 채권 가압류장이 임원해가지고 계속 날아가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거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이 어떻겠어요.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뭐 소리만 날라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. 이런 고통을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되냐고요. 그것 때문에. 왜 받아야 되느냐. 아니 무슨 사기꾼한테 사기꾼 잘못 믿어서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정부 믿은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면은 그냥 밤잠 안 오시겠습니다. 그래 죽겠고 앞으로 내가 화병 나기 전에 소송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소송 준비하고 계세요. 혼자 준비하시는 겁니까? 지금 협력업체하고 이제 입주기업도 이제 가만하고 안 있겠죠. 예. 네?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공동으로 하든 입주기업, 협력업체, 영업기업 전부 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억울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전 단독으로 해도 할 겁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? 관련된 업체가. 입주업체야 123개 업체지만 협력업체가 한 1000개도 넘잖아요. 그렇죠. 입주한 업체가 123개인데 거기와 연결된 협력업체까지 다 하면 1000개가 넘는 상황.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. 그때 상황에는 5000개가 넘는다고 나왔잖아요. 피해 금액의 차이가 나지만. 그렇죠. 예.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이 통일부의 그 대체관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거예요. 네? 협력업체에서 피해 금액, 손실 금액을 갖다가 서류로 넣으면은 자기네들이 이거는 인정하고 이건 인정 안 하고. 또 해서 인정 금액의 70%를 보상을 해준다고. 예. 따지고 보니까 이게 50%더라고요. 50%. 그래요.
50% 인정해주면서 방송에는 70%, 80%, 90%, 요즘엔 또 90% 해준다고 또 방송 나오더라고요. 네? 예. 그리고 입주기업하고 협력업체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업인데 예. 그 입주기업에다가 돈을 줘도 입주기업에서 돈 못 받은 협력업체도 한 80% 됩니다 지금. 아, 그런 식이 되는 거고. 이것도 통해서도 예. 이제를 잘못한 거죠. 예, 네? 예. 부산이라게 한 거죠. 알겠습니다. 지금 업체 사장님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실 텐데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? 다른 분들은? 다 힘들게 지내죠. 아무래도 뭐 5억, 4억, 3억 이런 부자 원전도 못 받고 있으면은 당연히 힘들죠. 그렇죠. 은행 신용전 자꾸 떨어지고 네? 예, 예. 사업은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. 아니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걱정이더라고요. 한두 명이 아니죠. 한둘이. 지금 입주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예. 네?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우리 공제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또 활발하지 않잖아요. 경기가 안 좋죠. 예, 예. 이런 과정에다가 정말 쓰러진 사람 목 한번 팍 밟아준 거죠 이게 아유. 정부에서. 그러잖아도 쓰러지고 있는 이 영세 의류업체들을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, 못 밟은 예. 셈이다. 그 개성공단지 폐쇄 과정을 쭉 듣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박 전 대통령의 독자적인 이 결정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. 지금 뭐 구치소에 있습니다. 그분한테 이 방송 뭐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. 박근혜 씨가 제정신을 했던 본정신을 했던 간에 그런 결과를 냈으면은 박근혜 씨가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다 해줘야죠. 박근혜 씨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예. 우리 피해기업에 진정한 포상을 해줘야죠.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 타지에서 지금 너무 고생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과정이 드러난 이상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해결 방안도 나오리라 믿고 있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